안녕하세요. 저는 고졸 공채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졸이라는 이유로 숱하게 무시받았어도 한 번도 제 학력을 속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실력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기도 하더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프러포즈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모르게 펑펑 울었지 뭐야. 내가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했거든. 자기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런데 내 상상 이상으로 좋아해주고 감동받아서 나까지도 울 뻔했어. 자기가 내 청혼 받아줘서 정말 기뻐, 사랑해. 나랑 자기 단둘만 생각하면 당연히 예스지. 그런데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사실은 그렇잖아. 자기는 명문대 졸업한 공채 사원이고 나는 고졸 사원인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 둘이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누가 손가락질을 해? 우리 둘 다 회사에서 문제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미혼 남녀가 정상적으로 연애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자기가 나 생각해서 말 안 하는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모두 고졸사원이 대졸공채 사원 꼬셔서 결혼한다고 얼마나 수군덕거리겠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알잖아. 나 못 믿어? 자기는 믿지.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왠지 죄송스러워. 에이,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결혼할 배우자 고를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인성만 보라고 여러 번 얘기하신걸. 자기 만나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음료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겉으로는 전혀 부유한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네 집안이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라는 점이 일반 가정과 조금 다른 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시아버님이 현재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가, 대학을 안 나왔다면서?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런, 그 후로도 집안은 쭉 어렵게 사는 거고? 그 이후로는 그래도 많이 안정되어서 그때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고졸이어서 사는 게 참 힘들지? 사람들이 얼마나 너한테 손가락질 하겠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가 하도 불쌍하고 없어 보이니까 네 앞에서 착한 척들 하는 거지. 그걸 인정이라고 생각하다니. 너도 머리가 어지간히 텅텅이구나. 그러니까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만났겠지. 네? 사람이 뇌가 있으면 너 같은 조건에서는 우리 아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법이거든. 그런데 너는 양심도 없고 뇌도 없으니 우리 아들한테 꼬리친 게 분명해. 너처럼 무식한 게 죽자도 달려드니 우리 아들도 거절하기가 어려웠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어머님, 제가 경호 씨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내 세상이 전부 무너지는 기분이다. 자고로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꼴통 똥멍청이는 존재한 적이 없어. 너희 시아버지랑 경호 둘 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했고 나도 어디 가서 안 꿀리는 학벌 아니겠니? 참고로 경호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명문 여대 졸업생이란다. 그런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오냔 말야.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제가 고졸이어서 싫으신 거세요? 너 올림픽 경기 못 봤니? 예선을 통과해야 결선이 나가는 거잖아. 고졸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인성이고 뭐고 볼 것도 없이 예선 탈락이라는 거야. 네 머리가 멍청하니까 내가 쉽게 설명해 줄까? 고졸은 그냥 인간 실격이야.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낙오자라고. 저도 고졸이라서 불편할 때 많았어요. 경호 씨랑 저랑 소위 말하는 스펙 차이가 크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 앞으로 더 노력할 거예요. 결혼 후에 대학도 다시 다닐까 생각 중이고요.
그런다고 네 고졸 타이틀 안 없어져. 네가 우리 경호 인생 발목 잡은 거라고. 시아버지는 제 학력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유별났습니다. 경호 씨 말로는 시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저를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얘, 피임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지. 당분간은 아이 가질 생각하지 말고 첫째도 피임, 둘째도 피임이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아이 빨리 가지고 싶어서요. 아이도 많이 낳고 싶고요. 경호 씨가 외동아들로 자라서 많이 외로운가 보더라고요. 우리 경호가 짠하긴 하지. 그런데 어쩌겠니? 피가 더럽혀지는 걸 막으려면 일단 피임이라도 해야지. 피가 더럽혀져요? 설마 저 때문에요? 그래, 너 같은 고졸 피가 섞인다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온 명문대 핏줄인데 니깎게 들어와서 망칠 수가 있니? 어머님, 저희 이미 결혼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말씀 하실 생각이세요? 얘, 그건 모르는 소리지. 요즘에 결혼했다고 헤어지지 말란 법 있니? 우리 경호가 워낙 순진하고 눈이 낮아서 너 같은 거랑 결혼까지 했지만 두고 보렴. 1년도 안 되어서 질려 나가 떨어질 테니까. 원래 고급진 음식만 먹다 보면 이렇게 가끔 별식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라니까. 그때 가서 아이 핑계 대면서 우리 경호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피임이나 잘해.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희 가족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요. 핏줄 망쳤다는 말 들을 만큼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 네 멍청한 머리로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지능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아유, 나도 참. 원숭이 같은 애 데리고 무슨 이렇게 고차원적인 소리를 하는지. 너는 그냥 우리 경호 수발 들다가 경호가 너 질렸다고 하면 곱게 나갈 준비나 해. 알았지? 시어머니의 막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안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딸,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시어머니 말야. 내가 고졸이라서 나를 맘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정도가 너무 심해. 내가 어딜 가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건지 회의감도 들고. 아니, 그 양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을 나왔길래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니? 우리 딸이 대학을 안 가려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제때 못 간 것뿐인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좋은 대학 나오시기는 했어. 땡땡대학교 국문학과 하면 꽤 알아주는 곳이잖아. 올해 졸업 30주년 되셨다고 학교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시던걸? 나는 대학 안 가서 아쉬운 건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고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 거기 엄마 고향 후배 경희가 졸업한 곳이잖아. 졸업 30주년이면 얼추 나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나랑도 친한 그 경희 이모 말야? 아, 맞다. 경희 이모가 국문학과 다녔던 얘기는 자주 해줬는데 왜 그 대학 나온 걸 모르고 있었지? 경희가 어디 가서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는 애니? 대학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서 간 것뿐이라면서 학벌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제일로 싫어하는 걸. 오랜만에 경희 이모한테 연락 좀 해봐야겠네. 대학 때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고. 보나마나 그때도 이렇게 아나무인 잔소리쟁이였을 거야. 이모, 학교 다니실 때 김영순이라는 사람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인데 학교도 학과도 이모랑 똑같고 졸업 연도도 비슷한 것 같아서요. 너희 시어머니랑 나랑 동문이라고? 신기한 인연이구나. 그런데 영순?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실지도 몰라요. 이게 시어머니가 대학 시절 사진이라면서 보내준 거거든요. 이 사람이 네 시어머니라고? 네, 이제 생각나세요? 아, 생각났어. 그래, 맞아. 본명이 김영순이라고 했었지. 본명이란요? 그럼 시어머니가 대학 다닐 때는 예명을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얼굴이 예뻐서 유명한 김혜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외모도 빼어난데 성격까지 좋아서 우리 과 분위기 메이커였지. 그렇게 수업도 같이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야. 걔가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거지. 네? 우리도 아닐 거라고 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면서. 그런데 학적부를 조사해보니까 김혜영이라는 학생은 없었어. 알고 보니 걔는 그냥 그 근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우리 대학에 다니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입학식에 나와서 우리랑 인사하고 같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던 거지. 세상에. 그 사람이 저 사진 속의 사람이에요? 그래. 그 이후로 학교가 한바탕 뒤집어졌고 결국은 본인이 모든 걸 시인하더라. 본명은 김영순이고 우리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면서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펑펑 울더라. 우리야 그 당시에 어리기도 했고 딱히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니까 유야무야 넘어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학교 졸업생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니? 게다가 네 시어머니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저를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학력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학력을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도 명문대생인 척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하고 너는 날 밝기 전에 가거라. 날 밝기 전에 가다니요? 저는 제사 안 드리나요? 우리 집안은 천박한 고졸 따위랑은 겸상 못해. 신성한 제사상에 부정타게 하지 말고 너는 음식만 해놓고 꺼지도록 해. 얼씨구, 그러면 어머님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님도 고졸이잖아요. 뭐? 제가 요 며칠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어머님 비밀을 지켜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밝혀야 하는지. 그런데 어머님이 절대하는 행동을 보니 굳이 제가 어머님 비밀 지켜드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고졸인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땡땡대학교 국문학과 졸업생인 날 보고 고졸이라니. 저희 엄마 고향 후배 중에 그 학교 나온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전부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고졸인 거랑 가짜 대학생인 척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 과거까지도요. 아, 아니야. 나는 분명히 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하면 자기 자신도 그게 거짓인 줄 모르는 단계까지 가게 된대요. 어머님은 본인이 그 학교 학생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주변을 속이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학적부 조사해보니 거기에는 어머님이 그 학교를 다닌 흔적 자체가 없던걸요.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걸 거야. 제가 조사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학력 조사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해명하지 마시고요. 아버님이랑 차분하게 대화해보세요. 야, 너 그걸 내 남편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어머님 입으로 그러졌잖아요. 이 집안의 고졸 꼴통은 필요 없다고요. 저야 처음부터 다 밝히고 결혼한 거지만 어머님은 아예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거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요. 건방지고 무식한 것.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망친 거예요. 처음부터 진실되게 살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저를 구박하지는 말았어야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신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앞으로의 일은 아버님이랑 잘 의논하세요. 저는 저대로 잘 살 테니까요. 아버님이 어머님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역시 어머님은 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밝혀진 학력 위조로 인해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버님은 그 어떤 가치보다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이상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이혼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말이 나왔죠. 괜히 저 때문에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스스로 해결해야겠지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자신의 삶에 대해 속이는 일 없이 정직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들은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힘들겠다고 저를 위로해주지만 사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이혼하기 전 남편과 함께 살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딸아이 얼굴만 봐도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고 마트에서 일하다가 손님에게 불쾌한 말을 들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답니다. 남편이었던 인간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에 제가 이혼 후에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됐는지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털어놓고 싶었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어제 술 먹고 실수한 거 있어?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단 한순간도? 어제 회사에서 갑자기 팀 회식이 잡혀서 1차로 삼겹살 먹고 2차로 노래방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필름이 끊겼어. 집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숙취 해소제 하나 사 먹고 다시 회사 들어가는 길이야. 어제 그날 일을 쳐놓고 어떻게 기억을 아예 못할 수가 있어? 안방 화장실 다 부시고 난리 쳤잖아. 진짜로 몰라? 내가 봤을 때 자기 그렇게 취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안방 화장실이 그렇게 엉망이었구나. 나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떡하지 미안해.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다른 인격이 들어오나 봐. 어제는 나 같은 거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간다고 했더니 그거에 더 열받아서 물건 집어던지고. 도대체 자기 본심이 뭐야? 지금이 내 본심이야. 술 먹고 한 일은 제발 잊어줘. 그건 내가 아니었어. 그럼 제발 술 좀 끊어. 이런 일이 지금 몇 번째 반복되고 있는지 알아? 자기가 술만 안 먹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나도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회사 회식이고 내가 중간 관리자 입장인데 내가 멀뚱멀뚱 술잔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이 분위기 띄워주길 원하지. 후배들은 사회생활 할 줄도 모르고 지들끼리 고기만 먹고 있는데 나라도 나서서 술잔 돌리고 텐션 올려야 하잖아. 자기 한 명 술 안 먹는다고 회식이 전부 망가져? 그 회사는 자기 한 명 때문에 굴러가는 회사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워. 그래도 자기랑 우리 은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야. 내 마음 몰라주면 나도 너무 섭섭하다. 나랑 은서 때문이라는 핑계 대지 마. 술 먹고 난동 부리는 당신 때문에 우리 전부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니까. 술 안 먹는 곳으로 이직한다고 약속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결과가 없어? 요즘 이직 어려운 거 자기도 알잖아. 나도 이력서 돌리고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절대 술 안 먹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오늘 은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가지고 갈게. 그런 거 필요 없어. 제발 조용히만 살게 해줘. 그게 내 소원이야. 남편과 저는 선을 봐서 결혼한 사이입니다. 결혼 당시 저는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없다는 것이 덜컥 겁이 나 누구라도 만나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고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무난한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2~5달 전부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먹어도 취하지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필름이 끊겼다면서 본인의 주사에 대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주사는 날로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네? 저녁 차려놓은 거 다 식겠어. 나 오늘 회식. 그런 말 없었잖아. 몸이 안 좋다고 핑계대고 집에 오면 안 돼? 자기 술 절대 안 먹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바깥일 하는 사람한테 잔소리 금지.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자기 이미 술 마셨구나. 지금이라도 택시 타고 와. 내가 해장국 끓여 놓을게, 제발. 잔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그 전까지 연락하지 마.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역대급으로 심한 난동을 부렸고 저희 집이 너무 쿵쿵거린다는 아랫집 민원 때문에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고 나서야 그 짓을 멈췄습니다. 경비 아저씨 앞에서는 세상 순한 양 같은 표정을 짓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진아, 넌 절대 결혼하지 마라. 나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지옥보다 더 최악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잘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뭐에 씌어서 저딴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어제 또 무슨 일 있었어? 회사 회식했다고 술 먹고 들어와서는 내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개처럼 끌고 다니고 이불로 돌돌 말아서 발로 뻥뻥 차고 나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혀 깨물고 죽고 싶었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그래도 직접적인 폭력은 안 쓴다고 했잖아. 이제는 아주 대놓고 폭력을 쓰네. 내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 줄까? 그 인간 아주 주도면밀해. 난동 부리기 전에 내 핸드폰부터 뺐고 집안 불도 다 끄고 절대 흉터 생길 만한 폭력도 안 휘둘러.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없어서 풀려날 거야.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내가 그 얘기 안 해봤겠니?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 거냐고. 제발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은서 데리고 당신 눈앞에 사라져준다고 했는데도 싫대. 이혼은 절대 안 된대. 그럼 네 남편이 바라는 건 도대체 뭐야? 내가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는 거. 지는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살 거니까. 술 먹지 말라는 잔소리도 하지 말고. 이직하라는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저 노예처럼 자기 떠받들고 살라는 거지. 아니, 근데 최근 들어 그렇게 심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물론 너네가 죽고 못 사는 부분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몇 년간은 이렇게까지 폭력적이진 않았었잖아. 네가 생각해도 그게 좀 이상하지? 내가 봐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네가 모르는 일이라면 회사 일이겠지. 남편 회사에 아는 사람 없어?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없어. 아무래도 내일 회사로 몰래 찾아가 봐야겠어. 조심해. 걸리면 큰일 나잖아. 저는 다음 날 바로 남편 회사로 찾아갔고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 오늘 회사 찾아갔었어? 뭐 좀 알아낸 거야? 로비에서 김한식 차장 와이프인데 잠깐 들어갈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여러 번 검색을 해도 안 나온대. 할 수 없이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더니 예전에 우리 집 집들이 할 때 왔었던 직원이 나오는 게 보이는 거야. 쪽팔림이고 뭐고 일단 가서 사정 얘기하고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했더니 김 차장님 2달 전에 회사 잘렸는데 아직 모르셨냐는 거 있지. 2달 전에 잘렸다고? 회사 잘린 이유는 물어봤어? 글쎄, 회사 유부녀 상사를 스토킹하다가 걸렸대. 익명으로 성희롱 문자도 보냈는데 그것까지 다 들켰고. 쫓아다니던 여자한테 차이고 회사까지 잘리니까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한 거야 그 인간이. 아직 네 남편이라 내가 심한 말은 못하겠다만. 그거 아주 미친 거 아니니? 오늘부터 그 인간 내 남편 아냐. 얌전하게 증거 모으고 빵 터트려서 이혼할 거야. 성희롱하다가 회사 잘리는 인간을 어떻게 내 딸 아빠로 데리고 살겠냐.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그래, 차분하게 증거부터 모아. 그 인간한테 절대 들키지 말고. 남편은 머리 끄댕이를 붙잡은 날 이후로는 그래도 얌전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시간을 틈타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뒤져 저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와 나눈 대화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야, 술 먹자. 왜? 오늘도 마누라 조폐게? 오늘 영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찌뿌둥한 게 한번 뒤집어 엎을 때가 된 것 같다. 너도 알잖냐. 맨정신에 좁혔다가 진짜 이혼당하면 어떡해. 술김에 팼다는 핑계라도 대야지. 그래도 마누라한테 밥은 얻어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게 다 형님의 지혜란다. 밥 얻어먹고 살고 싶으면 맨날 술 먹고 좁히지 말고 좀 잘해. 그럼 짜증나는데 누구 저 팰 사람도 없고 어떡하냐. 딸내미도 요즘 날 보는 눈빛이 영싸가지가 없는 게 지 엄마랑 똑같아. 걔가 나 째려보는 거 보면 대가리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은 참는데 몇 년 지나면 걔도 좁혀버리려고. 야, 인간적으로 다른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 엄마랑 똑같아.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 걔도 처맞아야 말을 들을 듯. 그렇게 두들겨 패다가 마누라랑 네 딸내미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내가 다 생각이 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텐 비밀로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꽤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나중에 그 통장 훔쳐서 필리핀 갈 거야. 필리핀? 야, 나도 데려갈 거지? 너 정도면 내가 데려갈 수 있지. 가서 여자 끼고 황제처럼 살아보자.
사나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재미도 없으면 사는 게 사는 거냐? 뒤졌다. 난 너만 믿는다. 나도 필리핀 가서 팔자 좀 펴보자. 나랑 필리핀 가고 싶으면 10분 안에 튀어나와라. 빠르게 소주 1병만 원샷 때리고 들어가자. 어차피 나 많이 안 마시는 거 알잖아. 너무 취하면 몸이 힘들어. 적당히 먹고 가서 힘을 써야 다음날 개운하거든. 알겠어. 기다려. 당장 나갈게. 이 문자를 보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인간으로 대접해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한테 난동 부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딸한테 피해가 가는 건 절대 참을 수 없기에 바로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어머니, 전데요. 그래, 아가. 본론부터 말할게요. 저 아범이랑 이혼할 거예요.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그렇게 함부로 이혼 얘기 꺼내는 거 아냐. 부부싸움이 아니라요. 그 인간한테서 제발 멀어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인간 회사 상사를 스토킹하고 성희롱 하다가 회사에서 잘렸고요. 2달째 백수 생활하면서도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술 처먹고 놀러 다니는 인간이에요. 우리 한식이가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잘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 화풀이 한다고 일부러 술 처먹고 들어와서 저 때리고 협박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부 다 기억하면서 술 때문에 기억 안 나는 척 발뺌까지 한다니까요. 저 더 이상 이 결혼 관계 유지할 수 없어요. 네가 한 얘기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한식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어. 저 소송해서라도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만약에 위자료랑 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에 그 인간 신상 정보랑 성희롱 증거, 폭력 증거 다 올려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만들 거예요. 저만 이렇게 당하고 피해 입고 아무 보상도 못 받은 채로 살 수는 없어요. 인터넷이라니. 거기에 올리면 우리 한식이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한식이가 너한테 좀 잘못했기로써니.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애는 아냐. 어머님, 이 대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 저한테만 못되게 구는 게 아니에요. 피가 섞인 지 친딸도 좁히고 싶다는 인간이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가진 재산까지 훔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가진 돈 얘기는 한식이한테 한 적이 없는데. 그 인간이 분명 한밤중에 몰래 집안 뒤졌을 거예요. 그런 거 잘하거든요. 어머님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간한테 뒤통수 맞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인간 보기보다 훨씬 더 용의주도하고 질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시어머니와 길고 긴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또 회사 회식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술을 먹는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갔는데 왜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냐? 물어보면 뭐 하겠어.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거면 또 술 먹고 있는 거겠지. 잘하네. 오늘은 새 골프채 장만한 기념으로 한잔하고 있지. 이거 봐. 죽이지? 골프도 안 치면서 왜 골프채를 사? 골프로 골프공만 치는 줄 아냐? 사람에 따라 다용도로 쓸모가 있거든. 예를 들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못된 마누라를 풀스윙으로 날려버린다든지. 그걸로 날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앞으로 네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전부 다 조심해. 내 심기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골프채로 맞는 거야. 알아들었어? 아주 신나 죽겠네. 이왕 때릴 거면 증거 남게 더 세게 때려주라. 이혼 소송에 폭행 소송까지 같이 걸어버리게. 위자료에 깽값까지 받아서 나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야, 너 미쳤냐? 골프채 보고도 겁도 안 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겁이 왜 나. 잘못한 인간이 겁나겠지. 지금 나 협박하냐?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네가 싫다고 해도 상관없어. 소송하면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 소송이 될 것 같냐? 너같이 매일매일 바깥이라는 남편한테 12조로 잔소리하는 거야말로 이혼 유책 사유라는 생각은 안 드냐? 네가 나한테 위자료 물어내야 돼, 이 멍청아. 네가 술 처먹고 들어와서 나 두들겨 팬 건 잘못이 아니고? 나 기억 안 나거든.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지 마. 내가 무고죄로 고소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증거가 왜 없어? 네가 짜증나는 날마다 마누라 두들겨 패는 재미로 산다고 말한 증거 다 있거든. 야, 너 내 핸드폰 뒤졌어? 너 집에서 나가지 말고 딱 기다려.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골프채 제대로 한번 개시해 보려니까. 힘들게 집까지 헛걸음 할 거 없고 나랑 은서 지금 시댁에 있으니까 새로 산 골프채 들고 여기로 와. 아버님 유단자라고 하지 않았냐? 아버님 앞에서도 그깟 골프채로 나 협박할 수 있으면 해봐.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왜 가 있어? 엄마 아빠한테 설마 헛소리 한 거 아니겠지? 정확한 사실만 얘기해드렸어. 네가 부모님 돈까지 훔칠 생각이라는 얘기. 난 그런 적 없거든. 내가 갈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나니까 약간 질린 표정이시던데. 갖고 있는 돈도 너한테 안 주고 우리 은서 줄 거라셔. 너한테 줘봤자 한 달이면 다 쓰고 없어질 것 같다고. 구라지? 너 나 흥분시키려고 없는 말 지어내는 거지? 와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회사도 잘리고 믿었던 부모 돈도 사라지고. 이제 진짜 거지 된 거 축하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날 밤 시댁으로 찾아온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술에 취해 흥분한 남편이 제 목을 조르려고 하자 유단자인 시아버지가 남편을 한 방에 제압해버린 그 순간은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는 임시 거처를 구한 후 시댁을 나왔고 이혼 소송에서 이겨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돈 없는 거지 신세인 전 남편 대신 위자료를 주셨고 지금도 양육비 명목으로 저랑 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양육비는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부모님은 언제나 은서만이 희망이라며 손녀딸을 봐야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차마 묻지 못했지만 시부모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보면 전 남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량처럼 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으니 부디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혜주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나 좀 제발 살려주라. 네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돼. 그거 안 어렵잖아.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잠깐 미쳤었나 봐. 너같이 착한 아이를 버리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 제발. 진짜 웃긴다. 이제 와서 반성했다고 무릎 꿇으면 뭐가 달라져? 그러게 내가 붙잡을 때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어. 다신 보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가버리더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나니까 뒤늦게 후회가 되나 보지? 네 꼴이 너무 웃기지 않니? 새 주인 찾은 개처럼 달려갈 땐 언제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실수라고 했잖아. 단칼에 거절만 할 게 아니라 자존심 센 남자가 너희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 인정하고 빌면 용서해줄 생각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언젠 야망 있는 남자가 좋다며. 남자라면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파혼한 지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 충분히 시간 되돌릴 수 있잖아. 반성하는 사람 꼭 감방 들어가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우리 엄마 죽는 꼴을 봐야 네 분이 풀리겠냐고. 뻔뻔한 새끼.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너란 새끼를 알지 못했던 시간만을 바라니까 그 입 다물어. 딴 년 생겼다면서 파혼한 게 중요하지. 얼마나 지났는지가 중요하니? 꿈도 네가 품을 수 있는 그릇에 맞게 크게 꿔야 꿈이지. 그건 객기야. 막말로 네가 그년이랑 같이 뭘 하면서 뒹굴었던지 간에 내가 알게 뭐니? 너랑 난 이미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이럴 시간에 형사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설득을 해보던지 평생 도망자 신세를 지던지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찾아. 유혜주, 너 진짜 이렇게 독한 애였어? 우리가 같이 사랑했던 시간, 그 시간들은 기억에 없는 거야? 나한테 진심이었긴 했니?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조그만 정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는데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다 알면서 실수했던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날 버린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아. 남들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라도 한 거야? 뭐라 했던지 간에 그거 다 진짜 아니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바람 피우고 두 여자 사이에서 계산했던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것 빼면 하늘에 맹세하고 잘못한 거 없어. 제발 믿어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도망자 신세로 살고 내가 왜 경찰서를 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차라리 남은 인생 너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용서 빌면서 쥐 죽은 듯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서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지금 어디서 진심이라는 말을 꺼내?
내가 널 몰랐듯이 너도 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나 보지. 허황된 욕심에 사로잡혀 지 사람 다 버리는 건 괜찮고 쓰레기 빠른 손절하는 건 안 괜찮다고 하고 싶은가 본데 누구든지 간에 그딴 뻘소리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정신 차려. 아이씨, 홍서희 그년이 다 지어낸 얘기라고. 솔직히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냐? 걔처럼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여자 잘 만나서 팔자 바꿀 수 있다면 누구라도 나처럼 했을 거라고. 너한테 파혼하자 하면서까지 여자 갈아탔었는데 여길 찾아오고 싶었겠냐? 내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으면 너를 찾아올 생각을 하겠어. 널 버린 벌은 두말하고 받을 준비되어 있는데 짖지도 않은 마약이니 횡령이니 꽃뱀이니 그딴 수식어 달려가면서 벌 받기는 죽어도 싫어. 그런 년인 줄 알았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거라고. 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고 내가 바보같이 놀아난 거라니까. 나도 억울하다고. 그런 거 할 사람 아니고. 혜주 너랑 내가 언제까지 만났고 어떤 사이였는지에 대해서만 말해주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진짜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야. 믿었던 친구놈이나 가족들이나 뒷돈 받은 건지 잠수 타버리고 나 혼자야 혜주야. 나 도와줄 사람은 진짜 너 하나뿐이야. 지금의 날 못 믿겠다면 아니 그년이 나타나기 전에 날 믿어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좋았어. 처음 만났던 순간들, 진심을 느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오전 출근 시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유혜주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게 준비해서 들어왔어야지. 회사에 와서 배우면 어떡하나. 학교도 아닌데 돈을 주면서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 않나? 하하, 농담이야 농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분위기 풀려고 그런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서로 기분 나빠지기 전에 알아서들 잘합시다. 한대리가 선임이니까 혜주 씨 업무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줘요. 요즘 신입들은 조금만 힘들면 참을 생각도 안 하고 그만둬 버리니 우리 한대리가 직급은 대리인데 막내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잖아. 좀 웃기도 하고 나처럼 농담도 하고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정을 붙일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딱딱하면 못 써. 하하, 이번엔 혜주 씨 잘 구워 삶아서 버티게 해봐봐. 막내 탈출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훈이라고 합니다.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혜주 씨 선임이라 아마 저랑 가장 많이 붙어 일을 하실 텐데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어보라고 알려준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 눈치 보여서 넘어갔다는 게 더 용납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 그럼 호칭은 선배님이라고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라... 그냥 한대리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제대로 주어진 업무만 하시면 저도 딱히 태클 걸 일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아니라면 되도록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만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대리도 참 그러지 말라니까. 혜주 씨도 얼마 못 버티겠네. 남자 사원들한테만 그러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참 모든 사람을 싫어하나. 이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건지. 에휴, 참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혜주 씨가 이해해요. 나는 한대리처럼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니까 한대리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서 털어놔도 돼. 이 오빠가 다 들어줄 테니까. 김 과장님, 회사 내에서 호칭 정리 똑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오빠라뇨. 아이고 상무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저 농담입니다요. 혜주 씨가 첫 출근이기도 하고 또 한대리가 워낙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주책을 좀 부려서라도 가볍게 전환 좀 해보려고. 저 원래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상무님. 아무리 농담이더라도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 앞으로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혜주 씨, 잠시 저 좀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엥? 상무님께서 혜주 씨를 왜 따로 부르시지? 설마 내가 농담한 걸로 기분 나빴는지 물어보려 하시는 건가? 한대리,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신기하긴 하네요. 저도 한 번도 상무님이랑 독대한 적이 없는데.
오빠, 회사에서 모른 척 한다더니 날 따로 부르면 어떡해. 남매라고 아주 광고를 해, 광고를 해. 티 안 나지 않았어? 일부러 더 딱딱하게 진짜 아래 직원 부르듯이 했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챘을걸. 회사에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 상무님을 만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 지나가다 마주쳐도 상무가 일개 직원을 일일이 아는 것도 신기한데 신입사원 이름까지 알고선 따로 부른다고? 대놓고 동생이라고 해버리지 그래? 아니, 김 과장이 너한테 자꾸 농담이랍시고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신입사원들이 그만뒀던 이유가 한 대리 때문이 아니고 다 김 과장이 오빠라 불러라 하면서 찝쩍거려서 그런 거라고 소문이 자자하단 말이야. 너도 조심해. 내가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 줄 알아? 딱 봐도 그런 사람 같았어. 멀쩡히 자기 일하는 한 대리님한테 트집 잡기 바쁘고. 어쨌든 그 정도 눈치는 나도 있으니까 오빠나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조심 좀 해줘. 괜히 낙하산이네 뭐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똑같이 채용 면접 보고 입사한 거라고. 알겠어. 앞으로 더 조심할게. 그래도 뭔 일 생기면 바로 얘기하고. 고생해. 몇 달 뒤. 이번에 회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마케팅 팀에게도 큰 기회가 온 거야. 그만큼 믿으시니까 맡겨주셨으니 자부심을 갖고 꼭 성공시켜야 해. 알겠지? 정신 똑바로 차려. 특히 혜주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이름 올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니까 괜히 의견 내지 말고 옆에서 자질구레한 뒷일이나 하면서 회장님 심기 안 건드리도록 주의하고 곧 회의 시작하면 회장님 오실 테니까 인사부터 싹싹하게. 말 안 해도 알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 늦었죠? 미안해요. 개발팀에서 살짝 지체되는 바람에. 오셨습니까, 회장님? 저희 마케팅팀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만나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회장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어찌 이렇게 친히 와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허, 이런 과한 아부는 넣어둬요. 그닥 크지도 않은 회사에서 회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나아식품의 미래가 달렸다고 할 정도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라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맛도 보고 회의도 참여하면서 의견을 나눠보는 거랍니다. 부담스러울까 알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 양해해 주길 바래요. 그런데 회장님, 말씀 중에 외람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걸요. 이번 프로젝트가 김을 세계화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김은 한국에 흔하디 흔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닥 메리트도 없는데 왜 하필 김인지도 궁금하고 또 회장님께서 개발 중에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김의 새로운 맛을 입히는 건데 비빔밥 맛, 고추 맛, 김치 맛 등 한국 전통의 맛을 입힌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의 맛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익숙해서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한대리 눈치 없게 왜 이래 진짜. 설마 회장님이 그런 생각도 안 하셨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으니까 도전하시는 거 아니냐고. 꼭 열심히 해보자고 같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산통 깨는 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 사람이 왜 이렇게 매사가 삐뚤어졌어? 이럴 거면 참석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아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팀원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겁니다. 저를 탓하시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끝나고 다시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저도 솔직히 의아하긴 했거든요. 김은 김이라서 맛있는 거잖아요. 다른 맛이 나는 김이 상상이 가지 않는달까? 제가 듣기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은지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하던데 굳이 김의 맛을 바꿔가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요즘 K푸드네 뭐네 하면서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지만 김이 과연 회장님의 말씀처럼 나아식품의 미래를 걸 만한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유혜주 씨, 지금 상황 파악 못해?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의견을 말하나? 이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숨 죽이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혜주 씨가 뭘 안다고 나서길. 한대리도 그래. 우리 회장님이 어떤 분이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서니까 이를 추구하시는 거지.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회장님 생각을 가로막아. 주제를 알고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있는 것도 사회생활 방법 중 하나라는 것도 모르고 입사했어.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둘이 쌍으로 왜 이러는 거야? 계속 딴지 걸면서 쓸데없는 의견들이나 내놓을 거라면 분위기 망치지 말고 자리 비키는 게 낫겠네. 아, 뭐해? 당장 나가지 않고. 나가야 할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김 과장 같은데 분명히 말했죠. 여러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니 주저없이 말해달라고. 김 과장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내 의도와 생각을 틀렸다고 보여주는 것 같네만.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도 윗사람에게 아첨 떨며 자리 유지하는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참 실망스럽네. 이 회의의 주최자이자 회사 대표로서 말하네만 나는 같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성공시킬 팀원들이 필요하지 비행기나 태우기 급급한 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 과장이 더 이상 분위기 흐르지 말고 이 자리를 좀 피해줬으면 좋겠네. 예? 회장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저는 그저 이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업무들도 많을 텐데 김 과장이 다른 곳에서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군. 앞으로 두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 뭐라 하지 말게. 뭐든 내가 그렇게 하라 지시했을 테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회의 계속해야 하니 이만 나가주시게. 두 사람은 아까 하던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나도 그 부분을 가장 걸려했는데 머리를 맞대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나타나니 너무 반갑구만. 네, 물론입니다.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똑같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달 뒤. 다들 한동안 자료 조사하고 PPT 만든다고 야근하느라 고생했다 들어서 자리 한번 마련했으니 오늘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먹어요. 저희만 일한 것도 아닌데 상무님께서 일개 직원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실지 몰랐거든요. 두 분이 많이 도와준 덕에 다르게 도전해볼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테스트 진행 앞두고 있고 큰 산 하나 넘었으니 회장님께서 두 분께 얼마나 고마워하시는데요. 어른도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회사 경영에선 직급이 있어도 일에 있어선 직급이 필요 없는 법이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테스트 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맡아서 할 팀이 필요한데 그 팀을 한 대리가 맡아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회장님과 제 생각이에요. 한 대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제가요?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사람들을 이끌기엔 경력도 적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실 텐데요. 우리 회사가 엄청난 대기업도 아니고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경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맞다는 판단이 설 땐 밀어붙이는 강단도 갖고 있는 한 대리가 제격이라 생각이 되는데 한 대리가 아니라면 누굴 믿고 맡기겠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한 대리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도움되는 것도 없는 저도 믿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진짜 한 대리님 아니었으면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김치맛과 다른 맛을 입혀 혼란을 주지 말고 무난한 김맛에 후라이크를 첨가하는 식으로 소비자의 취향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특징을 살려서 수출하는 동안에도 고유의 맛에 변화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으로 가져가면서 김으로도 3분 카레처럼 간단 조리식품을 만들어서 누구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도 한 대리님이 추진하셨고요. 해주 시간엔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추렸을 뿐인데요, 뭘.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팀장이라는 직급을 맡아도 될지. 정말 부족하겠지만 믿고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하, 이제 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회장님 지시사항도 전달했고 팀을 맡아 이끌겠다는 확답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고 이만 일어날 테니 두 분이서 더 편하게 먹도록 해요. 벌써 가시려고요? 아직 드시지도 않았는데요? 하하, 원래 상사는 이런 자리에 오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말 딱 했으면 눈치껏 일어나야죠. 앞으로 팀원 계속 채워줄 테니 두 분이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말씀하시느라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좀 드시고 가시지.
참 이렇게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 양쪽으로 신경 써야 하고 저 자리도 힘든 것 같아요. 그죠, 한 팀장님? 조금 올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감토를 쓰게 되면 그에 따른 불편함은 당연한 거죠. 그걸 불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련하시겠어요. 참, 처음부터 느꼈던 거지만 재미없어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회사에선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무슨 재미로 사시는 건지. 원래부터 재미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혜주 씨한테 실수할까 봐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뿐이지.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입사한 첫날도 딱딱하셨거든요. 2번 조심하려 했다간 얼어붙어서 제대로 숨도 못 쉴 것 같은데요. 같이 붙어서 일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제가 원래 낙천적이기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해 안 하는데 남들이 보면 팀장님이 저 싫어하는 줄 알겠어요.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 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밝고 이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좋았고 모르는 게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배우려는 모습에 눈길이 갔고 꾸중을 들어도 시무룩하지 않고 더 의지를 다지면서 도전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눈치 보기만 바빴는데 당차게 혜주 씨는 회장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혜주 씨를 주시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걸요. 제 마음이 그렇다 해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담을 느낄까 봐 선 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서고 있던 게 딱딱하고 차갑게 보였고 정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는데 싫어해서 그랬다는 오해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그게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오해하시는 게 싫어 제 마음을 말하는 것뿐이지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팀장님이 먼저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아무리 차갑게 대하셨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셔도 그냥 좋았거든요. 무심하게 챙겨주는 것도 좋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다. 맡은 일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내 일처럼 하는 게 진짜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팀장님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사귈래요? 네? 혜주 씨. 서로 좋아하는데 설마 거절하시는 건 아니죠? 사내 연애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것 때문에 팀장님 놓치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팀장님 마음까지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팀장님, 저랑 만나요. 혜주 씨, 이런 건 제가 말해야죠. 혜주 씨가 저한테 만나달라고 해버리면 제가 용기 내서 말해버린 건 다 묻혀버리잖아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혜주 씨, 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 야망은 아직까지 변함없어요. 그 정도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악착같이 살아오던 사람인데 혜주 씨라는 사람한테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허전하고 보고 싶고 일 생각이 아니라 혜주 씨 생각만 하고 있는 스스로가 신기할 정도로 내게 큰 부분을 차지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주 씨, 나랑 만나줄래요?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최선이라는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떡하죠, 팀장님? 지금 팀장님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원래 아무 생각도 목표도 없는 사람보다 정확한 꿈과 야망 있는 남자가 더 좋거든요. 앞으로도 팀장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2년 뒤. 야, 요즘 아리나 클럽 물 좋아졌다는데 오늘 어때? 주말 대낮에 클럽 가자고 전화하는 미친 새끼가 어디 있냐? 나 오늘 혜주랑 드레스 투어 가기로 한 날이라 안 되니까 다른 놈 찾아봐라. 웃기고 있네. 지가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다고. 그런 놈이 저번 주에 싫다는 사람 룸살롱까지 끌고 가냐? 어울리지도 않는 결혼 앞두고 설레하는 새 신랑 코스프레 하지 말고 오늘 왜 안 된다는 건데? 진짜 이유가 뭐야? 아, 진짜 드레스 투어 때문이라니까. 다른 건 다 혼자 해도 드레스 투어는 신랑이랑 같이 가야 한다면서 예전부터 얼마나 징징거렸는데.
나도 가기 싫어 죽겠으니까 염장 그만 질러라.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가 이런 기분인가 싶다. 야, 그래도 참 너도 대단하다.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감쪽같이 할 수 있냐? 그 회사에서 썩을 게 아니라 이참에 배우를 해보는 게 어때? 솔직히 너 그 회사 딸내미인 거 진작부터 알고서 작업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 척 끝까지 속이면서 결국엔 결혼까지 하는 거 보면 내 친구지만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혜주 씨만 불쌍하지 뭐. 뭐래,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티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건 지들 생각이지.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가족인 거 다 눈치 깔걸. 일개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입지 두터운 게 어디 흔한 일이냐. 당찬 애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뻔한 거지. 그리고 내가 일은 진짜 열심히 하긴 했으니까 다 속인 건 아니잖아. 막말로 걔가 회장 딸내미인 거 알고 작업친 게 맞긴 하지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 거고. 여자를 가지면 회사도 내게 될 건데 일찍부터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한 게 뭐가 나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 다 그런 셈이지. 계산적인 새끼. 이래서 똑똑한 새끼들은 무섭다니까. 이런 걸 속물이라 해야 하는 거야? 뭐라 해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 맞아서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회사 대표의 딸이었고 놀랐지만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은 사랑은 진심이었기에 결혼까지 준비한다는 그 드라마 같은 내용이 한도훈 머릿속에서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알면 다들 얼마나 놀랄지. 지금까지 안 들킨 거 끝까지 잘 지켜서 결혼 성공해라. 속물이 아니라 야망이 큰 거지, 안 그러냐?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돈 한 번은 만져봐야지. 자고로 큰 꿈을 가져야 큰 물에서도 놀 수 있는 거다. 아, 이왕 회사 대표 딸일 거 조금 더 큰 회사였으면 좀 좋아. 내 스펙에 그나마 들어갈 수 있던 게 그 회사라서 들어갔다만 여기서 만족을 해야 하는 건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너 처음 입사할 때보단 회사 많이 컸잖아. 들어보니까 저번에 새로 명랑김인가 출시한 것도 반응 좋다더만. 그럼 혜주 씨 놔주고 다른 여자 찾아보던지. 너는 남자 새끼가 배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 혜주가 나한테 푹 빠지도록 2년을 공들였는데 너한테 눈길이나 주겠냐? 꿈 깨라. 그나저나 클럽 얘기나 자세히 해봐. 물이 뭐가 어떻게 좋아졌는데 그래? 안 간다고 단칼에 거절할 때는 언제고 왜 물어봐? 아, 네가 얘기 꺼내니까 몸이 근질거리잖아. 아예 안 들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도 결혼하면 같은 집에 있어서 다른 여자랑 몸 섞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할 텐데 지금이나 자유롭지 언제 또 자유롭겠냐? 역시 그래야 내 친구지. 난 또 결혼한다고 되도 않는 소리 짓거리길래 차단할까 싶었잖냐. 키키, 완전 탈 아이돌급 여신들 출몰했단다. 들리는 소문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잣집 딸내미라던데 혹시 아냐?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른다던데 나 따라갔다가 신부 얼굴이 바뀌게 될지. 비싼 척 튕기지 말고 오늘 같이 가던가. 아이씨, 왜 하필 오늘이야. 당장 한두 시간 후면 만나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뭐라 변명을 대야 하냐, 골치 아프게. 삐지면 달래줘야 하는데 그것도 귀찮은 짓거리란 말이지. 아, 일단 끊어봐. 아프다고 하던 뭐라 하던 핑계 대볼 테니까. 오케이, 알겠어. 이따 보자. 여보세요? 혜주야. 아, 어떡하지?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밤새도록 토하고 열나고. 아, 집에 있는 약은 먹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더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서. 어머, 많이 아파? 어떡해, 내가 지금 갈까? 아니야, 괜찮아. 괜히 왔다가 너한테 옮기기라도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나 때문에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너가 아픈 건 못 참는 거 알잖아. 정 안 되겠으면 와달라고 연락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오늘 드레스 투어 같이 가기로. 오빠 바보야? 지금 오빠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깟 드레스 투어가 문제겠어? 그딴 건 나 혼자 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약 챙겨 먹고 쉬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바로 갈 테니까. 알았지? 아, 우리의 결혼식인데 혜주 혼자 보내게 돼서 정말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맙고 조심히 잘 다녀오고. 기침도 심해지는 것 봐. 말 그만하고 오빠 나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빠 몸 먼저 걱정하자. 응? 아픈 데는 푹 쉬는 게 최고니까 얼른 자. 혼자 잘 다녀올 수 있어. 이미 예약 다 해놔서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내가 가서 보고 대충 골라놓을게. 나중에 선택만 같이 하면 되니까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몇 달 뒤. 아들, 잠깐 통화 되지?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일이 있는 건 아니고 혜주랑 결혼하는 거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물론 니들 이미 준비 꽤 한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품기엔 회사가 영 시원치 않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더 잘난 여자가 또 있는데 먼저 만났던 이유만으로 섣부르게 코 깨이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엄마가 좀 알아봤는데 그 회사에서 계속 해외로 진출할 도전을 할 모양이던데 그게 어디 쉽니? 문턱에서 넘어지기만 수만 번째라더라. 그게 그렇게 쉬었으면 개나 소나 다 해외로 나가지. 좁아 터진 우리나라에서 경쟁하고 있었겠어? 잘난 여자? 지금 서희 얘기하는 거 맞지? 몇 달 전에 클럽에서 만났다는 여자. 그래, 매운 라면으로 대박친 회사 첫째 딸 아니야. 어쩜 될 놈은 된다더니 결혼 날짜까지 잡아둔 여자도 있는데 놀러간 클럽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의 여자를 만나게 됐니? 혜주 걔는 이 짝으로 택도 없던 애가 틀림없지. 이 정도면 하늘에서도 말리는 거 아니겠어? 혜주는 이름도 가물가물한 중소기업의 딸. 그것도 위에 오빠까지 있다며? 걔랑 결혼한다 해서 콩고물이나 떨어지겠니? 근데 서희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의 첫째 딸이잖니. 눈 감고 대충 덜어줘도 얻어먹을 게 훨씬 많을 텐데 생각이 조금만 있다면 서희를 택해야 하지 않겠어? 모전자전이라더니 내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다 엄마를 닮았네. 다른 엄마들 같으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뭐라 했을 텐데 처음에 혜주 소개시켜줄 때도 시큰둥하다가 다니는 회사 대표 딸이라니까 물고 빨고 하더니 이제 서희 나타나니까 바로 갈아타기야. 그렇지 않아도 이 결혼 엎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일단 보험은 들어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완전히 결정하기 전까지 냅두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외적으로 보나 금전적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서희가 훨씬 우세한데 그냥 정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달까. 어머머,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여튼 정이 밥 먹여주니? 다 필요 없고 여자는 자고로 어디 데리고 다닐 때 부끄럽지 않으면서 남편이 뭘 하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그래야 능력 없는 부부 밑에서 크느라 피우지도 못했던 날개 마음껏 펼쳐서 날아다니지. 네 아빠가 집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너나 나나 고생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쎄 빠지게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이젠 좀 누구 덕이라도 보면서 살아야지 않겠니? 이왕 보는 덕 큰 덕이면 좋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보상받고 앞으로는 엄마나 나나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해주던 서이던 누구던 간에 그 집 돈은 다 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결혼만 하면 엄마 집부터 바로 사줄 테니까. 그래, 내가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들고 온 선물이며 입고 온 옷이며 그거 따져봐도 얼마 안 하더라고. 사람이 없어도 있어 보이게끔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데 참 뭘 걸쳐도 후줄근한 것이. 말이 좋아 대표 딸이지 돈이 없는 게 딱 봐도 티가 나더라니까. 서희는 얼핏 봐도 부유한 티가 철철 나는 것이 돈 씀씀이만 봐도 사람 그릇이 보이잖니. 너한테 선물이라고 값 나가는 것도 너 얼마나 잘 사줬니? 혜주 걔는 지금까지 만나면서 뭐 있었어? 없었지? 그것만 봐도 엄마는 서희 편이야. 나중에 결혼하기라도 하면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겠어. 안 그래? 하긴 혜주 걔는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그런지 근검절약이 몸에 밴 스타일이잖아. 검소하고. 어쩔 때는 얘가 일반 여자랑 다를 게 뭔가 할 때가 많았지. 서희는 지금도 엄마한테 주라고 굴비며 뭐며 선물도 여러 번 했고 내가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쓸 땐 써야 하고 돈은 쓰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내가 돈 생기기만 하면 다 어디다 쓰겠어. 나랑 엄마한테 쓰지.
지금까진 써봤자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이젠 그 단위가 달라진다 이거야. 내가 진짜 우리 아들 때문에 산다. 노후에 팔자 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거 싶다. 내가 딴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다더니. 여자의 적은 다른 여자야. 괜히 착하게 끝내서 질질 끌지 말고 딴 여자 생겼다고 정냄이 뚝 떨어지게 정리해버려. 자존심 있는 애라면 알아서 떨어지겠지.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누구 아들인데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 말고 조만간 좋은 소식 들고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내일 혜주 만나서 끝낼 테니까. 다음 날. 오빠 갑자기 카페에서 보자 해서 놀랐잖아. 회사에서도 붙어있고 이따 오빠 집에서도 볼 건데 따로 시간까지 내서 할 얘기라는 게 뭐야?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던 건가? 혜주야, 나 욕심 많고 야만 큰 놈이라는 거 알지?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 욕심도 많았고 그 점을 내가 좋아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우리 결혼하지 말자. 그냥 없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 거야. 뭐라고? 오빠 지금 장난치는 거지? 서프라이즈 몰래카메라 뭐 이런 건가? 갑자기 결혼을 하지 말자니. 우리 식장이고 뭐고 예약해놓은 게 몇 개인데 당장 웨딩 촬영이 코앞이고 남은 잔금들까지 다 치렀어. 다음 달부턴 같이 집부터 합치기로 하고 신혼집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없던 얘기를 하자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식장이고 웨딩 촬영이고 예약 다 한 거 얼마 안 남은 거 다 아는데도 너랑 결혼하기 싫어진 걸 어떡해. 싫은데도 이미 해놨으니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 위약금을 물라면 다 물어줄 거고 네가 소송을 걸면 소송 비용 다 감당할 테니까 제발 파혼해줘. 진짜 웃긴다. 도대체 이유가 뭔데?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땐 이유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짜고짜 통보하면 나는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인 거냐고. 말했잖아. 나 야만 큰 놈이라고. 야만 큰 놈이 파혼하는 이유가 뭐겠어. 너보다 더 조건이 좋은 여자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내 발목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파혼 좀 해주라 제발. 그래. 너 야만 크고 욕심 많은 거 잘 알겠어. 근데 파혼의 이유가 다른 여자라고? 그것도 나보다 조건이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서? 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했던 게 아니란 소리야? 지금까지 이 시간이 되도록 내 조건과 배경만 사랑했던 거냐고! 아 진짜? 똑같은 말을 몇 번 해야 알아먹는 건데 한 번에 못 알아쳐먹냐? 눈치가 그렇게 없어?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부족하면 눈치라도 좋던가. 그나마 남았던 정을 생각해서 좋게 끝내려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아이씨 그래. 좋게 말해서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까 이왕 끝장난 거 말해주자면 나 너 처음 입사한 날부터 회사 회장님이며 상무님이며 너 챙기는 꼬라지 보고 네가 그 집 딸이라는 거 눈치 깠어. 그래서 처음부터 작업 치려고 작정하고 무뚝뚝하게 챙겨주기도 하고 앞에서 알짱거린 거야. 꼴에 순수한 부잣집 딸년이라고 쉽게 넘어오더라. 덕분에 승진도 빨리 하고 좋았지. 솔직히 니네도 좋았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준 덕에 니네 아빠랑 니네 회사도 그놈의 김 프로젝트 성공시키지 않았냐? 서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으니 아쉬울 거 없잖아. 그니까 이제 네 아빠 회사보다 더 큰 회사 딸이랑 결혼할 거야. 내 스펙 키울 때 연애하면서 데리고 다니기엔 좋을지 몰라도 결혼은 다르지. 니네 회사 같은 곳보단 더 큰 회사의 가족이 되는 게 훨씬 미래가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혜주야, 제발 좀 내 인생 발전 좀 하게 놔줘라 제발. 네가 한다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파혼만 해주라고 좀. 와, 이게 너 본 모습이었던 거야? 이게 진짜였니? 지금까지 숨기고 연기하느라 힘들었겠다.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와. 사람이 충격을 세게 받으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한다던데 딱 그 꼴이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널 왜 붙잡겠어? 걱정하지 마. 잡을 생각 1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네 본 모습을 알고 정말 결혼을 하지 않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인걸? 내가 뭘 어떻게 하던지 간에 내 뜻에 따를 거라고 했으니까 위약금이며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내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어떻게 해서든 청구할 수 있는 건 다 청구할 거야. 소송을 걸 수 있다면 뭐든 찾아내서 걸 거야. 그건 알아도. 그래, 파혼해주겠다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파혼만 해준다고 확답을 해주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니네 회사에서 받았던 돈들 너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난 또 큰 곳으로 갈 텐데 그깟게 아깝겠냐?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서로 합의하에 파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다. 참, 몇 년을 만나왔는데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허탈하네.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 여자 이름이 뭔데? 얼마나 대단한 회사 딸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결혼까지 파혼해가면서 욕심을 내는 거니? 너도 참 너다. 이 와중에 그게 알고 싶니? 매운 라면으로 대박친 라면 회사 있잖아. 그 회사 첫째 딸이야. 너도 알지? 나도 생각이 있는 놈이니까 너 생각해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까진 굳이 말하지 않을게. 매운 라면 회사 첫째 딸이라면 설마 이름이 홍서희 맞아? 역시 너도 알고 있네. 그래, 누구나 들어도 다 알만한 회사의 딸이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하고 얘기 끝나고 회사 들어가면 사직서도 낼 거야. 이제 서희랑 결혼하면 그 집안 사람인데 그 회사를 다니게 될 텐데 니네 회사에 있긴 좀 그렇잖아. 홍서희. 홍서희였구나. 둘이 잘 어울리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귀담아 듣지 않겠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을 거야. 크던 작던 기업들의 자녀들은 웬만해선 서로 다 알거든. 예정으로 경고 하나 해주자면 넌 지금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분명히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야.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 네 바램대로 잘 되나 어디 한번 같이 지켜보자. 다시 현재. 예전 일 들먹이지 마. 뇌를 꺼내서 태워서라도 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니까.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했지. 경고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빨리 파혼하겠다는 대답만 하길 기다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 내가 네 앞날이 뻔히 보이는데도 굳이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네 욕심에 스스로 날아가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 어때?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복수할 수 있다는 게 멋지지 않아? 경영에는 관심 없는 나도 알 정도로 홍서희 언닌 이미 유명했어. 마약 공급책에 중간에서 돈도 빼돌리고 노래방 죽순이로 소문이 자자했거든. 노래방에서 얼마나 많은 도우미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성병 때문에 산부인과 VIP라던데 넌 괜찮니? 아마 숨겨놓은 애도 여러 명이고 네가 그렇게 욕심내던 그 집안에서도 내놓은 지 오래라던데. 축하해. 네 인생 네 손으로 정성스럽게 완벽히 말아먹었어. 하긴 몰랐으니까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파혼에 따른 비용들 내겠다고 소리쳤겠지만 그때 그 돈이라도 받지 말 걸 그랬나 봐. 지금부터 나갈 돈 천지일 텐데 말이야. 그 언니한테 받았던 모든 것들 다 토해내야 하잖아. 마약 공급으로 빼돌린 돈으로 사준 걸 텐데 그런 줄도 모르고 좋아했을 네 모습 참 한심하다. 한도훈 씨, 더 도망가지 마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해 가서 하시죠. 여기 더 계시면 가중처벌 되실 수 있습니다. 야, 유해주, 너 그새 신고했냐? 부탁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런 잘못도 하질 않았는데 내가 왜 경찰서를 가냐고. 이거 놔. 이러고도 당신이 경찰이야? 선량한 시민한테 이래도 돼? 내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딜 잡아? 집 앞에서 범죄자 새끼가 내 딸한테 난동을 부리길래 신고했다만 그 범죄자가 자네였나? 더러운 꼴 더는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내 딸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려 했더니 니깟 놈이 우리 집을 만만하게 여기고 뻔뻔하게 더러운 면상을 들이밀어?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회장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주와 장인어른께 큰 잘못을 했었지만 어리석은 남자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다 홍서희 그년한테 놀아난 겁니다. 제가 다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으니 제발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 입 닥치지 못해? 네가 뭔데 나를 장인어른이라 불러? 난 너 같은 사위를 둔 적도 없고 내 귀한 딸 줄 생각도 없으니 아는 척도 하지 말게. 어디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어리석음이란 단어로 포장을 하려 들어. 어리석음도 죄가 되는 세상이니 곱게 보내줄 때 순순히 인정하고 형사님 따라가게.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이 말을 무시한다면 그땐 온전히 걸어갈 수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 내 소송권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괜히 서운하네. 내가 뭘 하든지 따르겠다는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 위자료 두둑히 줄 준비하면서 잘 조사받아봐.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무죄라는 것만 밝혀지면 너 가만히 냅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송이야. 걸 건덕지나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무죄라는 것만 밝혀지면 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기다려.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거라고.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사이인 건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죠. 예식장과 웨딩 촬영 예약에 신혼집 계약까지. 이 정도면 거의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더라고요.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했고, 이에 더불어 제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 고통에 대한 청구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승소했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 참 시원씁쓸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마약 검사 결과 반응이 음성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투여하지는 않았지만 소지 및 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 하고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아마도 재기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 여자의 사건이 기사화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막아왔던 갑질부터 시작해 횡령 및 주가 조작 등 여러 불법 행위가 밝혀졌고 소비자의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점점 폭락하더니 결국 망하게 되었네요. 저흰 이 일이 액땜이 된 건지 한 드라마가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김열풍이 불어 제조에 수출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럭저럭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었던 회사는 어느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큰 회사가 되었답니다.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교훈과 함께 회사도 저도 큰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어렵게 얻은 교훈 잊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